오, 좋다. 좋다. 우와! 나이스! 이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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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와! 이게 바르셀로나야. 보고 있나, 치바이어? 보고 있나, 벤피카? 이게 바르셀로나야. This is 바르셀로나. 야, 원정이든 뭐든 필요 없어. 10명이든 뭐든 필요 없어. 한 방이면 돼. 그냥 케어 펀치 한 방이면 니네 잠재울 수 있어. 이게 바르셀로나다. 진짜. 와, 여기서 네, 반대편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패스미스가 됐고, 자, 끊어서 들어갈 때 하피냐의 슈팅이죠. 와, 하피냐 씨, 대피냐 씨. 오늘부터 하피냐, 너는 벤피카의 킬러야. 어? 평치가 잘 잤어? 누나는 우리 버리고 어디로 갔냐? 일로 와. 앉아. 일로 와, 앉아. 앉아. 손. 코. 쑥. 누나가 없으니까 심심하다, 그치? 누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앉아. 기다려. 평시가. 형이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재밌는 게 뭐냐면 바르셀로나 슈체스니가 엄청난 선방을 했어요. 궁금하지? 궁금할걸? 많이 궁금하지? 듣고 싶지? 형이 얘기해줄게. 안녕, 영주형이야. 이번 주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빅매치가 굉장히 많았어.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대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주구장창 공격을 했지만 리버풀의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어.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에게 대승을 거두는 모습도 있었지.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역시 벤피카와 바르셀로나의 대결이 아닌가. 이 경기 정말 짜릿했어. 쫄깃했어. 쿠바르치가 22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의 바르셀로나가 11명의 벤피카를 원정에서 상대한 경기야. 하지만 하피냐의 결승골로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승리했어. 아, 이 경기 못 본 사람들은 꼭 찾아봐야 돼. 바르셀로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어.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다시 생각해도 온몸의 소름이 대단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벤피카전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오늘은 골키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좋은 골키퍼는 소속팀에게 한 시즌에 10점에서 18점 정도의 승점을 벌어다 준다고 이야기해. 근데 최근 바르셀로나의 슈체스니를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슈체스니가 보통 골키퍼는 아니잖아. 왜냐면은 지난 시즌 유벤투스에서 은퇴했어요. 은퇴했다가 바르셀로나의 테오 슈테겐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10월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했어. 바르셀로나가 부르면 거부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바르셀로나에 입단을 했고 1년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해서 한지 플릭 감독이 중용을 안 했어요. 하지만 2025년 들어서 슈체스니에게 기회를 줬고 슈체스니는 좋은 선방 퍼레이드를 보여주면서 바르셀로나의 소호신 역할을 하고 있어. 물론 슈체스니도 약점이 없는 골키퍼는 아니야. 1990년생으로 34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사신경에 문제가 좀 있고 판단에서도 아쉬움을 좀 남기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은 노련미는 부인할 수가 없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노련하게 선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 1차 선방은 굉장히 노련하게 하는 모습이 나와. 물론 2차 선방에서 아쉬운 장면이 좀 있긴 있고 그리고 오프사이드 트랩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무실점이 많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거든. 그거는 결국 슈체스니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오늘은 슈체스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그러면 함께 가자고. 렛츠 고! 먼저 벤피카와 바르셀로나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좀 돌아보면 하피냐가 61분에 상대 패스를 끊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박스 앞에서 슈팅하면서 결승골을 넣었어. 하피냐는 올 시즌 리그 페이지에서 벤피카 원정 경기를 펼쳤을 때에도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벤피카 킬러의 모습을 보여줬거든. 이번에도 하피냐가 골을 넣으면서 벤피카에게 KO 펀치를 날렸지. 그러나 전체적인 기록에서 바르셀로나는 좀 아쉬움이 있어. 왜냐면은 22분에 쿠바르시가 파블리디스에게 태클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거든. 그 장면은 부인할 수 없는 퇴장 장면이 맞아. 그렇지만은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일 출신의 치바이어 주심, 나는 불만이 많았네. 나는 카드를 주는 장면에 대한 불만은 적었어. 카드를 안 주는 장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거야. 벤피카는 굉장히 터프하고 거칠고 좀 더티한 플레이를 했는데 그런 장면에서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지. 물론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으니까 치바이어 용서한다. 자, 그러면 기록을 살펴보자고. XG값에서 벤피카가 1.75, 바르셀로나가 1.19니까 이 스코어는 벤피카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점유율은 52대 48. 쿠바르시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라우가 들어가면서 수비 안정감을 깼고, 그러면서 뭐 페란이든 아니면 카사도든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동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도 효과를 봤고, 그리고 4-4-1 형태로 수비하면서 역습을 전개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효과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에서는 바르셀로나가 크게 밀리진 않았어. 다만 벤피카 입장에서는 XG값에서 드러나듯이 결정을 못한 게 아쉬운 거야. 이 경기에서 파블리디스 너무 슈팅이 부정확하던데. 슈팅 26개 했는데 유효슈팅이 8개야. 벤피카 입장에서는 아쉽지.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슈팅 10개 했는데 유효슈팅이 5개였고, 패스 성공률 보면은 벤피카는 수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만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급한 모습이 많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역습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패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지. 벤피카 패스 성공률 82%, 바르셀로나가 패스 성공률 83%를 기록했어. 자,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는 승리를 거뒀어. 그러면 2차전은 어떻게 될까? 2차전은 3월 12일 새벽 2시 45분에 바르셀로나 홈에서 펼쳐져.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바르셀로나는 8강에 갈 수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봐야 되겠지. 물론 쿠바르시의 퇴장은 바르셀로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커. 왜냐면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해서 10명이 뛰었다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클 테니까. 근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 순간 일정 자체가 빡빡하니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지 플릭 감독이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가오는 오사수나전은 로테이션을 좀 돌리면서도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자, 경기 끝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 인터뷰를 보면 팀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승리를 거뒀으니까 자랑스럽지. 나도 자랑스러워. 22분에 선수가 한 명 줄어든 상황에서 쿠바르시가 퇴장당했지. 우리 팀은 훌륭한 성과를 냈다.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 선수들이 정말로 열심히 집중해서 뛰어줬거든. 그 결과가 1대0 승리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좋은 골키퍼를 보유했고 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즉 슈체스니 골키퍼는 매우 좋은 골키퍼고 그의 활약은 우리 팀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는 매우 훌륭했지만 모든 선수들이 훌륭했고 팀은 대단한 승리를 달성했다. 수비 쪽에서의 무실점은 슈체스니 골키퍼의 활약도 분명히 있지만 수비수들의 활약도 칭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어. 벤피카전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결국 결승골은 하피냐, 수비는 슈체스니, 공수 연결은 페드리, 이 중심축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 한지 플릭 감독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기분이 좋네. 자, 그러면 슈체스니는 벤피카전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을까?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 선방을 무려 8개를 했어. 야, 미친 선방을 하더라고. 내가 본 두 장면에서는 손으로 막고 발로 잡거나 손으로 막고 발로 또 막는 장면이 있었어. 물론 젊은 골키퍼들은 손으로 막고 일어나서 또 손으로 막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겠지. 2차 동작이 빠르니까. 근데 슈체스니 나이 들면 쑤신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발로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 그게 노련미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볼터치가 67회, 펀칭이 2회. 내가 이 기록을 찾은 건 품몸에서 찾았는데 펀칭이 2회라고 돼 있거든. 근데 더 많지 않을까? 여하튼 펀칭 2회, 패스 성공률이 58%,
슈체스니가 롱패스로 전방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졌어. 자, 다이빙 세이브가 7번, 박스내 세이브가 5번, 그리고 스위퍼로 처리한 게 2번이야. 즉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뒷공간을 허용할 수가 있잖아. 그때 스위퍼처럼 볼을 처리한 경우도 2차례나 된다는 거야. 슈체스니는 벤피카전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나는 생각을 해. 물론 UEFA가 MVP로 페드리를 선정했고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 나도 페드리 MVP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여타 사이트의 평점을 보면 가장 높은 선수는 역시 슈체스니야. 그 정도로 이 경기에서 슈체스니는 미친 활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 슈체스니 인터뷰 보면은 내 최고의 매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왜냐면 기자들이 물어봤거든. 이 경기가 당신의 최고의 매치입니까? 그러니까 슈체스니가 아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페드리는 MVP 트로피를 수상했지만 페드리 받을만 합니다. 공수 연결 정말 많이 해줬고요. 진짜 많이 뛰었어. 저는 그중 절반을 제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도 아는 거야. 내 실력이 엄청나게 발휘해서 무실점을 기록했고 그래서 팀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팀으로 뭉쳐서 플레이해야 했고 그들의 전환을 제한해야 했다.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팀으로서 압박해야 됐고 상대가 빠르게 나오는 것을 앞쪽에서 저지해야 됐다는 이야기지. 팀의 좋은 경기였다. 결과론적으로는 당연하지. 우리는 개성이 넘쳤으며 싸움을 통해 팀의 다른 면을 보여줌으로써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한 명 퇴장당했어도 우리가 이겼다. 우린 그런 팀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 슈체스니 이야기하려면 바르셀로나 수비력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정말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공식 41경기에서 125골을 넣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 페란 이런 선수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 이 선수들은 벌써 공식 경기에서 2자릿수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점도 최근 들어서 적어지고 있어. 수비력이 좋아지고 있어. 41경기에서 45골을 실점했는데 라리가 26경기에서 25골 실점하고 챔피언스리그 9경기에서 13골을 실점하고 코파델레이 4경기에서 5골을 실점하고 스페르코파 2경기에서 2골을 실점했거든. 그런데 무실점 경기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야.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14경기더라고. 라리가에서 8경기, 챔피언스리그에서 3경기, 코파에서 2경기, 스페르코파에서 1경기, 그리고 최근 공식 8경기 중에 6경기가 무실점이야. 최근에 무실점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최근 무패 행진에 가려져 있지만 수비 쪽도 힘을 발휘하면서 실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심엔 누가 있다? 슈체스니지. 슈체스니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거든. 자, 바르셀로나의 골키퍼들 올 시즌 활약을 비교해 보자고. 올 시즌 시작은 테오 슈테겐이었어. 테오 슈테겐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공식 7경기에서 7골을 실점했고 무실점 경기는 1경기밖에 되지 않았어. 라리가에서는 6경기 선발로 나와서 5골을 실점했고 그리고 1경기 무실점을 기록했거든. 그리고 나서 슈체스니가 영입이 됐지만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냐키 페냐가 선발 출전을 많이 했어. 이냐키 페냐 같은 경우에는 공식 22경기에 나와서 25골을 실점하고 6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어. 라리가 15경기에서 18골을 실점하고 4경기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자, 테오 슈테겐 출전 대비 실점수를 보면은 한 경기당 한 골을 실점한 거고 이냐키 페냐는 한 경기당 한 골 이상을 실점한 거야. 그런데 2025년 들어서 골문을 지키고 있는 슈체스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 공식 14경기에서 13골밖에 실점하지 않았고 8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어.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14경기 무실점인데 그중에 8경기를 슈체스니가 기록한 거야. 라리가 6경기에서 2골 실점했고 4경기 무실점을 기록했고 이러면 슈체스니 재계약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의 넘버1 골키퍼는 테오 슈테겐이고 테오 슈테겐이 부상이기 때문에 슈체스니가 넘버1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 근데 나는 테오 슈테겐이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부상에서 돌아오더라도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넘버2 골키퍼가 넘버1 골키퍼를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해.
주전 경쟁이 빡센 느낌을 줘야 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슈체스니는 테어 슈테겐의 경쟁 상대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테어 슈테겐이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물론 지금 이 순간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테어 슈테겐을 그리워한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그리워하니까. 그런데 벤피카전 슈체스니의 활약은 정말 미친 활약이었어. 이번 라운드 골키퍼의 활약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 리버풀의 알리송도 엄청난 선방을 해가지고 팀의 승리를 기여했거든. 근데 슈체스니도 만만치가 않았어. 10명이서 뛰었는데 26개의 슈팅을 미친듯이 막았거든. 그래서 선방이 8개나 있으니까 이건 기록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만큼 슈체스니가 바르셀로나의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슈체스니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수호신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 끝까지 버텨줘야 돼. 그래야지만 바르셀로나는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가면서 한지 플릭 감독이 얘기한 트래블 도전, 거기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슈체스니 지금 좋다, 더 좋아져라,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했어. 어때? 재밌지? 완전 재밌지? 쏙쏙 들어오지?